자, 단체 교섭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동자의 노동3권 또는 근로3권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던가요? 자, 노동3권은 세 가지입니다. 그죠? 자, 단결권.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자,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조금 더 복습을 해볼까요? 자, 우리 단결권의 주체는 누굽니까? 일단 근로자입니다. 그죠? 근로자 개인. 자, 근로자 개인이 자,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인은 자, 실제로 이제 지금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직자나 해고자 또는 구직 중인 자 또는 외국인 체류자, 외국인 불법 체류자도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근로자의 개념을 아주 넓게 보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도 단결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단결권을 행사하면서 이 노조를 결성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목적. 이것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입니다. 자,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동결권을 행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결권의 주체인 노동자, 근로자와 노동조합 중에서 단체끼리 교섭을 합니다. 단체끼리 교섭을 해요. 자, 그러면 단체끼리 교섭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일단 단체 교섭의 담당자는 일단 단체인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 자, 그래서 단체 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뭡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노동조합은 당사자입니다. 이 당사자란 말의 뜻은, 자, 여기서 당사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자,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자를 우리가 법률 용어로서 당사자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단체 교섭을 하는 주체는 뭐겠습니까? 단체 교섭을 하는 주체는 이 노동조합이 아니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을 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담당자라고 그래요. 자, 이 담당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일단 단체 교섭의 주체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서 개별 근로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자, 다시 말을 정리합니다. 개별 근로자는 단결권의 주체는 됩니다. 하지만 단체 교섭권의 주체 당사자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체 교섭이 결렬되면 자, 단체 행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쟁의행위라고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체 교섭의 당사자와 관련해서 이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 자, 이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입니다. 자, 노동조합의 하부단체가 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립된 조직체로서의 어떤 활동,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동조합의 분회나 지부가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이 말은 뭐냐면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첫 번째 판례의 뜻은 뭐냐면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나 지부 또는 분회도 독립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면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 당사자로서의 권리 능력이 인정된단 말이고, 실제로 이 지부나 분회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체성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자,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서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의 개념은 뭐냐면, 여기 있죠? 이 사용자입니다. 자, 이 사용자는 자,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의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는 누굽니까 하면, 자,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있냐면, 자, 근로를 제공받고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고, 자,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용 종속 관계에 있어야 돼요.
저기 있죠? 어디 있나요? 이게. 자, 지휘 감독하고, 그 다음에, 자, 사용 종속하는 관계입니다. 여기 있죠?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당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단초교섭의 주체, 당사자에 대해서 봤고요. 자, 이번에 공부할 것은 뭐냐면 담당자입니다. 자, 담당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당사자와 구별되는 담당자의 개념은 뭐냐면, 자, 여기서 담당자란 말 있죠? 자, 이 담당자는 뭐냐면 실질적인 행위자입니다. 실제로 자, 실제로 행위하는 자를 우리가 담당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실제로 행위하는 자는 결국 누구겠습니까?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자,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의 대표자, 노조위원장. 자, 노조위원장이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조문을 한번 볼까요? 자, 노조법 29조.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을 위해서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을 하고, 자, 그러니까 교섭이란 말 있죠? 교섭하고, 그리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자, 우리 교섭을 하고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자,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자, 단체 교섭의 당사자다 이러면 틀린 말이죠. 당사자는 아닙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례를 한번 볼까요? 자, 판례를 보면, 자, 두 개의 판례가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 자, 여기서 수임자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자, 이 수임자가 누굽니까 하면 이것은, 자, 위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대표자, 노조위원장이거나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자는, 자, 위임을 받은 수임자는, 자, 볼까요? 자,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대표자의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이고, 그리고 포괄적 제한. 자, 전면적 포괄적 제한이란 말은 이 대표자는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규약으로 대표자의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우리 그 판사들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형해화한다 이런 말 쓰거든요. 형해란 말은 뭐냐면 뼈다귀만 남는다 이런 뜻이면 뼈만 남는다,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사실상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하는 것은 이 노조법 위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대표자의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 제한, 이 전면적 포괄적 제한이 인정된단 말입니까? 인정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단체 협약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 판례 입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단체 협약은 자, 무엇에 대한 거냐면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입니다. 규범. 자, 단체 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단체 협약의 실제로 지배를 받는 자는 누굽니까? 결국 근로자가 되겠죠. 근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 그러면 이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말은 대표자의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이고 배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면적 배타적 제한은 아니고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 자, 이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판례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판례를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노조 대표자,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대표 권한 또는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조법 위반이에요. 하지만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을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 이것은 전면적 포괄적 제한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라는 판례입니다.